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첫 시험을 보는데요. 첫 시험을 얼마나 준비를 잘해야 될까? 방법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첫 시험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중학교 3학년 이제 11월 달이 되면요.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학기가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기간은 한 5개월이 있기 때문에 이 겨울방학을 그 고등학교 첫 시험인 중간고사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중학교 때 이제 시험 대비를 하면 학원에서 한 4주 정도 여기 미리 이제 어떤 프로그램, 내신 프로그램을 돌리는데요. 그 내신 프로그램이 돌리는 내신 프로그램은 개인마다 맞춘 학습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있기에는 상당히 힘들고요. 고등학교 시험은 또 고등학교가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더라도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수행평가 준비까지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에 대한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이 시험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 상당한 점수의 하락이 있을 거고요. 보통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성적이 하향되거나 등급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놀래서 공부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1 첫 시험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학교에 맞는 그 내신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일반 시험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제 시험 시간이나 내용이나 경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학교에 이제 진급을 해서 그 고등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출제 범위 같은 거, 그리고 이 학교의 출제 경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효과적인 이제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중학교처럼 이제 벼락 공부는 안 됩니다. 예, 벼락치기라고 그러죠?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요. 중학교 때 자기가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기 전에 확실한 스케줄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계획서 이런 거를 철저하게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에 맞춰서 이렇게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공부가 중학교와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긴장감을 너무 갖게 되면 고등학교 첫 시험에 학생들이 상당한 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긴장도도 많고. 그리고 고등학교 공부는 실제 말로 대입은 이제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마라톤과도 천천히 계속 달리는데 원래 마라톤 코스도 이렇게 중요한 코스가 따로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효과적인 공부 방법의 전략을 쓸 수 있는 시기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보셔서 거기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죠. 절대평가. 물론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이 시작되면 고등학교도 이제 절대평가가 된다 그러지만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올라가자마자 상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예. 자, 중학교는 45분이고요.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을 합니다. 시험 또한 50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푸는 속도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학교 때는 시험을 보면 모자라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 시간이 남죠. 고등학교는 안 그렇습니다. 예, 고등학교는 시험의 이제 질도 달라지고요. 거기에 대한 그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능력, 빨리 푸는 능력, 어떻게 보면 반사적으로 딱 문제를 집중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미리미리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문제를 푼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중학교 때 이제 물론 학원에 의지를 많이 하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의지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학원은 어떤 커리큘럼, 그 학원 안에 있는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성적을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의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개인 과외가 아니죠. 예. 그 어떤 개개인별로 속도에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그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원이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친구와 나와 다른 친구는 빠르게 적응하는데 내가 적응을 못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려운 난이도 그리고 기출 문제 같은 거 미리 하시고요. 또 너무나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이내에 문제 출제는 안 합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출제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기출 문제만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한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출 문제라는 거는 실력이 다 된 아이들이 기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예. 성적이 모자라고 이런 아이들은 기초 개념과 필수 유형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 시험을 잘 보는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50분의 시간 맞춰서 자기가 시간을 맞춰봐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이제 푸는 난이도 이런 것들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나는 이 문제를 몇 분 안에 풀 수가 있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난이도나 이런 거에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해야 할 것 같고요. 중학교는 시험이 거의 암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벼락치기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고등학교는 암기보다는 이해, 그리고 응용, 그리고 심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게 있어요. 마냥 가장 실수하는 게 중학교 때 그냥 암기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변형된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이제 변별력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문제 축의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이제 등급에 이제 아래 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 방법을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 질문 중에 하나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뭐 2학년에 비해서 비중이 적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학년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잘 봐야 되고요. 비중이 적다 이런 건 없습니다. 또 하나 선생님 1학년 중간고사 망쳤으니까 전 수시 포기네요. 전 정시로 달려야 되겠어요?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것 또한 아주 잘못된 질문이죠. 앞으로 9번의 학교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시험에 최선을 다하면 되고요. 그 중간고사에 성적이 안 나왔다고 그래서 바로 뭘 포기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자,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오답 점검 및 복기를 해야 됩니다. 오답 점검 및 복기. 자, 시험지를 다시 체크해 보고요. 어떤 시험 점수가 아니라 시험을 이제 분석해야 되겠죠? 내가 틀린 문제, 이건 내가 알았는데 틀렸네? 이건 또 왜 틀렸지? 이렇게 정확히 분석을 해서 오답 노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 같이 오답 노트 정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유형별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했던 거 점검해 보시고 또 틀린 문제 내가 왜 틀렸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헷갈린 문제도 있어요. 1번일까 2번일까 이런 문제들. 자, 시험지를 정확히 보시면서 하나씩 여기에 맞는 해당되는 거를 노트에 다시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왜 틀렸냐, 왜 서술형이 감점을 받았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다시 복귀하는 의미에서 시험지를 다시 이제 체크를 해보고 분석해보고 복귀해 본다면 우리 학교 분위기, 시험 분위기가 이렇구나,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험 끝난 다음에 아무런 그게 분석이 없다면 다음 시간도 똑같이 되죠. 이번 시험을 내가 이렇게 못 봤어요. 그럼 못 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다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수시 포기네 막 이런 뭐 말들을 많이 하고 전문가들도 막 하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남은 시험에 또 열심히 보내면 되고요. 뭐 고등학교 생활 2달밖에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시험 계획을 짜고 오답 노트를 정리하고 오답 노트는 유형별로 정리하고 다시 시험에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번 첫 시험의 결과에 너무 이렇게 학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못됐다든가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남은 거를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에서 모자랐나 이거를 자녀와 함께 분석하셔서, 그래서 부모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이 영양적인 문제, 뭐 시험 보기 같은 거, 제 유튜브에 그 시험 보기 전날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부모님이 하실 일들을요. 그걸 좀 도와주시고 다음에 잘 볼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절대 한 번 시험 못 봤다 그래서 나 포기다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시험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 못 봤다 그래서 너무 상심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합니다.